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이슈와 함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지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국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로스톡스 50 지수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시면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6% 올랐고요. 4,178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막판에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서 호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헬스케어주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지수가 견인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경제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유로존의 9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8월보다 0.3% 감소하는 수준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효과로 지수가 함께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2.27% 하락했고요. 이제는 75달러 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은 더욱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ING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은 중동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신에 균형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도 말을 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거의 1,200만 배를 증가했다는 점도 유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했다는 점도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땠을까요? 예, 2021년 11월 이후 최장 기간인 지난 7일 연속의 시장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의 등락을 보이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택 대출 금리가 1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뉴스가 부동산 등 관련 업종의 호재로 작용된 반면 국제 유가 급락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업종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던 하루였는데요. 전미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평균은 7.61%로 전주에 7.86% 대비 크게 하락했고 이것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 역시 이전 주 대비 2.5% 늘어났으며 재융자 신청 역시 한 주간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3개월 만에 최저로 밀렸는데요. 특히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에너지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보다 적은 분기 손실과 고객 예약 증가, 그리고 2일 사용자와 그들의 사용시장 급증 등의 뉴스로 인해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11.8% 급등했던 반면 부진한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하향 제시로 AI 기반 대출업체 업스타트 홀딩스는 27%의 폭락세를 보였으며 그 외 업종별로는 IT, 제조, 부동산, 금융업종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와 소매, 기초소재, 방산, 유틸리티가 하락했고 오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523%, 달러 인덱스는 0.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제품을 만들지 못했던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는 재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를 매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반도체 매입도 역시 곧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지난 9월 및 올해 3, 4분기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가 줄었으며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지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기타 전자제품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컴퓨터와 각종 소비자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매출은 8%가 감소했지만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은 16%가 증가했다면서 한때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었던 자동차 업체들이 꾸준히 반도체를 매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도 곧 끝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가 추가로 들어가는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자동차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DHL, 글로벌 포워딩 어메리카, CH 로빈슨 등 대형 화물 운송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들은 글로벌 화물 운송 불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업계는 내년 상반기 화물 시장이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이며 하반기에 돼서나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화물 트럭 운송은 약세를 보여 연말 연휴 기간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분기 소량 화물 운임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은 5%의 인상, 나머지는 최대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전체 트럭 적재물 운임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변동이 없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33%는 운임이 약 5%가량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고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절 춘절 연휴에도 주문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6%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파산으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약 18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초 사내 반대에도 무릅쓰고 소프트뱅크 그룹의 관련 투자 부분인 비전펀드를 통해 위워크에 투자를 했으며 그의 투자 소식으로 이 기업 가치는 2019년 1월 기준 약 4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미국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위워크는 미국 본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6일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 즉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요. 챕터 11은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를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위워크의 주식은 거래가 중지됐고 거래 중지 직전 위워크의 주가는 83센트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주식에서만 약 115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이와 별도로 그가 회사와 관련해 22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총 약 137억 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22만 건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테이퍼스트리, US 푸드, 노바백스, 더 트레이드 데스크, 뉴스 코퍼레이션, 리오토, 일루미나, 아스트라제네카, 캐프리 홀딩스, 벡튼 디킨슨, 헤인스 브랜즈, 유니티 소프트웨어, 웨스트록, 예티 홀딩스, 그리고 벌텍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연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2,421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건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유입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757억 원 매수한 가운데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2,300억 원 넘게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 우선은 대표적인 섹터에서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41%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2.15%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도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1.24%, 포스코퓨처엠이 3.54%, 삼성 SDI가 3.43%, LG화학이 2.85% 하락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인터내셔널도 1%에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7% 하락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7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점 어제 시장의 특징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도 실적이 좋았고 성과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 약화에 함께 하락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제한적이었습니다. 1% 내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현대모비스도 0.67%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점진적으로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1% 넘는 낙폭을 키웠고요. 1.55% 하락한 19만 7,4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카카오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다만 탄력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둔화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카카오는 0.46% 오른 43,9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급락한 여파에 지수도 함께 이렇게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하락세가 포착이 된 거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321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5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코스닥에서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보시면 2차 전지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렇게 두 자릿수 때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고요. LNF의 경우에도 3% 넘는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0.19% 약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4.2%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감을 키웠고요. 이렇게 부진한 실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가가 희망 범위 하단인 36,200원으로 정해진 것도 악재로 작용되면서 투자 심리는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에코프로의 그룹주들이 어제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종가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 BM 25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장중 고점은 28만 원 선이었는데 곧바로 이렇게 25만 5,500원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4.2% 밀린 73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장중 고점 84만 3천 원에서 73만 원 수준까지 거의 1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 3.71% 약세를 기록했고요. 15만 3,100원을 기록하면서 2차 전지주들 연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소식은 하루뿐이었고 나머지 악재에 따라서 이런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개인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HPSP 1.62% 하락했고요. 리노공업도 1.7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괜찮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오른 7만 200원을 터치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강했던 이 주가가 결국에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어제 시장의 대체적인 공통점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4.68% 하락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7%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 개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개임주들 확인해 보시면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 펄어비스가 2.77%, 카카오게임즈가 2.47%, 넥슨게임즈 4.89%, 위메이드 19.33%, 컴투스가 3.92% 올랐고요. 위메이드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위메이드 맥스는 16.7% 오른 13,4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중심에는 위메이드가 있었는데요. 위메이드의 주가 확인해 보시면 19% 넘게 급등해 줬고요. 53,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만 원 선에 머물러 있었던 주가가 이렇게 5만 원 선을 곧바로 뚫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매출 급등과 나이트크로우의 안정적인 매출 등으로 호실적을 거둔 건데요. 3분기 매출액 2,355억 원을 기록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메이드는 앞으로 이제 수익성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둔 사업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위메이드의 3분기 매출액은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2,355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454억 원, 당기순이익은 379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7.5% 늘어났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47.9%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요. 그동안 5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위메이드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흑자 전환했다는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때도 판호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내년에 출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는 소식까지 위메이드 그룹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렇게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개인 종목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이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9% 증가한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1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출시가 됐던 MMORPG 제노니아와 9월에 출시됐던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덕분이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 게임의 흥행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어제 상승했습니다. 컴투스는 3.92% 오른 47,7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임주들 먼저 살펴드렸고요. 이제는 콘텐츠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4.75%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제는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CJ E&M 같은 경우에도 12.98% 상승하면서 65,300원을 터치했는데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은 65,900원이었는데 종가가 65,300원이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CJ E&M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1조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71% 감소한 수준이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깨뜨렸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였던 164억 원 적자를 웃돌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를 좋게 빗나가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따라서 하나증권은 CJ E&M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18%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인건비 감소 등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돈 가운데 티빙 가격 인상 등으로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건데요. 따라서 CJ E&M의 주가도 호실적 영향으로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급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살펴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보실까요?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4.75% 오른 57,300원을 기록했는데요. CJ E&M의 자회사죠. 이 CJ E&M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해 3분기 매출 2,174억 원, 영업이익은 21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함께 급등해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어제 시장에서 장 초반에 급등해 주기 시작했던 그러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는 이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 이유는 중국에서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제 히토류라든지 원유,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상무부가 7일 전략물자인 히토류 금속 73종을 수출보고 의무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히토류에 대한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통제를 강화하자 이 히토류 무기화 우려는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지난 7월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 수출 금지 품목에 히토류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과 함께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히토류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개장 직후에 더 강했고요. 점점 갈수록 탄력은 둔화되면서 상승폭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